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당뇨 걱정되시나요? 우리나라 당뇨 문제는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국내 30세 이상의 성인 인구의 7명 중에 1명이 당뇨를 앓고 있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당뇨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성은 40대, 여성은 50대의 당뇨 유병률이 1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 중년 당뇨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와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을 살펴보면요, 30세 이상의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를 앓고 있고요. 65세 이상 성인에서는요, 10명 중에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10명 중에 2명이 당뇨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0명 중에 3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령별 당뇨 유병률도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당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40대부터, 여성은 50대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여서요, 유병률이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주변에서도요,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7년간 당뇨 유병률은요, 꾸준히 증가했었고요.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당뇨를 겪고 있는 성인 10명 중에 6, 7명만이 본인이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10명 중에 3명만이요, 당화혈색소 6.5 미만이었다라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절반이 비만이었고요. 그 중에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도요, 11.7%나 되었습니다. 당뇨는 복부 비만과도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허리둘레 기준으로 복부 비만을 동반한 당뇨는 54%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복부 비만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뇨는 고혈압하고도 연관이 아주 깊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혈액이 끈적이게 되면은요,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피가 끈적거리게 되면 더 높은 압력으로 밀어내야만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당뇨가 있으면 그 중에 63.1%가 고혈압이 나타났고요. 65세 이상에서는요, 74.3%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뇨는 심혈관 질환하고도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저는요, 당뇨는 소화기계 질환이 아닌 심혈관계 질환으로 보고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혈당이 오르게 되면 결국 혈액이 끈적이게 되어서 다른 합병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72%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중성지방 수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당뇨가 시작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50세를 넘어가게 되면요, 당뇨의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뇨는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계시다가요, 뚝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전체가 무너지듯이요, 중년이 되면서 한꺼번에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은요, 당뇨를 병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당뇨는 병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당뇨가 아니라 그로 인한 합병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뇨약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요법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는 가장 먼저 물을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당뇨가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하루에 4리터 정도의 물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물을 많이 드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순환이 잘 되고 신장에서 걸러져 가지고요,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만으로도 혈당을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뇨에 있어서 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다음은요, 아침 식사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아침 식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수면으로 오랫동안 공복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혈당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기가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새 간에서 만들어낸 당분과 뱃살에서 나오는 지방산으로 버틴 몸이요, 아침에 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당을 급격하게 빨아들이기 때문에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적당히 먹어서 공복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완만히 올리는 적절한 아침 식사로는요, 적당한 당이 오르면서도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이 아주 중요한데요, 과일이 포함된 샐러드와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권해드립니다. 과일에는요, 밤새 소비된 수분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적절한 당도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아주 좋은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GI 지수가 높은 파인애플이라든지 바나나, 포도보다는요, GI 지수가 낮은 배라든지 자몽, 블루베리, 복숭아와 같은 과일이 좋겠죠. 샐러드 드레싱은요, 적절히 지방이 함유된 것이 혈당을 높이지 않아서 좋고요,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다고 해서요, 밥부터 드시면 안 됩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게 되면요, 혈당은 급속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요, 드시는 순서에 따라서 혈당의 높이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미국 코넬대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려진 내용이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이 많은 식품을 드시고요, 다음으로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 순으로 드셔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요, 디저트라든지 빵, 과자, 달달한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때요, 달달한 디저트 대신에 식초 음료를 권해드리는데요, 식초 음료를 드시게 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초 음료는요, 식전에 드셔도 도움이 되고요, 식후에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요, 식전에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식전에 드시면 식욕이 좋아져서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절하게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식전에 드시는 것이 더 좋겠죠. 다음으로는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잇몸 관리를 위한 양치입니다. 잇몸 질환을 앓고 있으면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전신질환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심지어는요, 췌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치매의 발병률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치아 세균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요,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균이 혈관을 타고 췌장으로 이동해서 인슐린 분비 세포를 파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양치를 한 번 하는 사람의 당뇨 위험률은요, 양치를 2번 하는 사람보다 약 10%, 3번 하는 사람보다는요, 14% 높았다라는 이대 목동병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치과에서도 치료 전에 당뇨 여부를 꼭 물어보는데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식사를 비롯하여서 어떠한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면은요, 꼭 적정 시간 움직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걷기 운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요, 꼭 걷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만 하셔도 아침 공복 혈당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수면도 혈당과 연관이 깊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숙면을 취하시는 것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당뇨의 위험성과 혈당을 낮추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